손으로 동글동글하게 부드럽게 한 번씩 문질러 줄게요.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식탁 드로잉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멀리서 보이는 작은 집이 있고 좀 나무가 있는 그 목가적인 풍경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멀리 있다 보니까 이 집의 기울기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집이 우리 키보다 크기 때문에 올려다보는 형태, 동시에 내려다보는 형태가 다 보이게 되고요. 조금 이제 언덕에서 내려다 볼 때만 일반적인 용면체 그릴 때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맨 앞에 있는 집들의 기울기를 따라서 나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금 올려다보는 형태로 그려볼까 합니다. 요 위에 이제 지붕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위로 올려가지고 만나는 꼭지점 부분이 지붕의 가운데 부분이 되게 됩니다. 창문도 기울기를 따라서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긴 선들로 기울기를 맞춰서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집 뒤에 보이는 나무도 해주시고요. 여러 그루가 서 있으면 요 밑에 밑기둥, 나무의 몸통 등을 그려서 기준으로 삼아두시면 좋습니다. 멀리 보이는 뒤에 있는 집들도 마저 해주시고요. 여기도 집 뒤에 있는 나무의 위치도 잡아줍니다. 창문은 좀 위가 진해지도록 강조해서 해두시고요. 이제 통나무 집, 나무 색감이 좀 진한 집이기 때문에 살짝 밑색도 같이 넣어둡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디를 어둡게 하실 건지 이제 빛 방향을 정해서 그림자를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지붕의 방향에 맞춰서 긴 선들로 그려주고요.
그 육면체 하실 때처럼 빗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조절을 하시면서 원하는 형태로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그늘과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을 빗을 받는 면으로 하고요. 얇은 판자들을 연필을 돌리면서 그 판자의 라인들만 슬쩍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조금 더 뾰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풀은 좀 진하게 표현을 하고요. 지붕이 얄팍하지 않기 때문에 지붕의 두께들까지도 다 표현을 하셔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선 또는 이제 세로선을 통해서 지붕의 모양 또는 기울기라든지 방향 등을 유추할 수 있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창문도 좀 윗부분을 더 강조해서 그려주시고요. 긴 선, 길고 흐린 선으로 음영 표현, 그다음에 여기도 그림자. 하게 되면 비슷해졌다 하신다면 지붕을 좀 더 진하게 한 번 더 선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좀 밝고 어둡고를 조절하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아래 위 거의 2층에 가까운 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빛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과감하게 채색을 하지 않고 뭐 명암이나 기타의 것들을 채워놓지 않고요. 비워두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빛의 느낌 등을 표현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약간 두툼하게 하면서 뭔가 울타리 느낌도 좀 내보시고요. 여기에서는 가로선 또는 눕혀지는 세로선들을 쓰면서 들판의 느낌을 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꼬불꼬불한 선들 그리시면서 지금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와야지 되니까요. 이쪽 끝쪽을 좀 밝게 놔두고 왼쪽을 어둡게 잡아줍니다. 중간중간 가지도 그려주면서 가지의 윗부분의 잎들을 진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필이기 때문에 색연필하고 다르게 좀 가지가 지나가고 뭐 그 위로 연필을 한 번 더 해주셔도 좋고 또는 가지를 하고 그 위로 연필이 지나가도 다
좀 자연스럽게 묻히게 표현이 되니까요. 색연필로 하실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 보이는 집도 한번 표현을 이렇게 슬쩍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맨 앞에 주제가 되는 집 뒤에 있는 나무들도 그려줍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느낌, 그리고 조금 더 짧은 선들을 사용해 주셔야 좋습니다. 여러 나무들이 겹쳐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나무보다 좀 뒤에 있는 나무를 좀 더 진하게 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간을 일부러 채색을 안 하고 좀 더 비워두시면 이제 부위가 밝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의 느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 느낌을 지금은 내보시기가 더 좋기 때문에요. 여기 뒤에까지 뭐가 있는 것처럼 꼭 꽉 채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길게 잡고 하시면서 조금 더 힘을 빼보셨다가 또 세게 잡으면서 진하게도 그려보셨다가 긴 상태에서 조금 느슨하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선의 진하기, 강약을 조절해 보셔야지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짧게 잡으실수록 자꾸 그림하고 가까워지면서 긴 선 쓰기도 어렵고 전체의 명암을 놓치면서 자세한 부분만 아주 디테일하게 자꾸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림이 작다 보니까 멀리서 보일 때에 보여지는 느낌들, 분위기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니까요. 느슨하게 잡고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파리가 좀 둥글둥글한 화렵수였다면 이제 이렇게 침엽수, 뾰족뾰족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 표현을 좀 더 긴 선들로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풀 그리듯이 끌고 나오는 선들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 나무의 넓이가 있으니까요.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 부분 또는 밑에 부분들을 좀 더 진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왼쪽은 조금 더 힘을 빼시고요. 하고 밑에 나무 밑둥, 풀, 그다음에 멀리 보이는 집은 살짝 지붕의 윗라인 정도만 보이게 그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까지 꼭 자세하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표현을 하시면서 어디를 좀 강조할지, 뭐 어디는 그냥 조금 무심한 듯 넘기면서 표현을 할지 등등을 결정을 하게 되시니까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에 그 식탁 드로잉은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밀도 있는 작업보다 오늘도 손풀기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지붕 라인만 그려도 그 뒤에 뭔가 있는 거와 같은 느낌들을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사선 또는 세로선 등을 활용을 하셔야 또 그 선방향 따라서 시선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런 느낌들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지붕 처마를 밑에 여기 조금 도톰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림자 잡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창문이 시작되는 좀 윗부분에서 좀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 집에서 그냥 집이 딱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선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좀 더 삐져나가도 괜찮고요. 요거에 맞춰서 땅의 느낌도 살짝 내주시고요. 하늘 부분에 살짝 그 색연필을 써서 밝은 하늘 표현을 해보셔도 좋고요. 또 연필로만 마무리 하시면서 멀리 있는 나무들 가볍게 곡선들로 표현을 해서 나무의 끝부분만 좀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살짝 그려줄까요? 아주 길게 끝을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파란색으로 하늘 부분 구름을 하얗게 남겨놓고 하늘을 했던 것처럼 연필로도 비슷한 방법으로 파란색 하늘 부분만 연필 선을 살짝 넣어볼까 합니다. 찰피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부드럽게 티슈로 한번 문질러 주시면서 그 연필 선들이 아주 부드럽게 나오도록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우개로 지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시고 난 이후에 이 구름의 끝 라인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 지워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우면서 끝부분들이 더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하늘을 표현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동글동글하게 부드럽게 한 번씩 문질러 줄게요. 이렇게 해서 하늘까지 멀리 보이는 산이 있다면 산에 능선 또 그려주시고요. 그 능선 방향으로 선들도 사용해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 그렸던 나무랑 색감이 비슷하면서 겹쳐지니까요. 그때에 한 번 더 나무를 좀 진하게 그리면서 가지 느낌이 나게 선들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식탁 드로잉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필 한 자루만 있어도 사실 진한 선에서부터 연한 선까지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니까요.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도 식탁에서 즐거운 드로잉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